자,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끼띠 이도성입니다. 올해 이도성 기자의 해예요. 24살이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아닙니다. 네,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그 재난 문자 와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눈이 아이고. 부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또 그러신 분들 아마 많았을 거예요. 걱정하시느라고. 네. 네, 도시락보이 오늘 준비된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블록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꺼지지 않는 불인데요. 이게 서비스 센터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 테슬라 모델 X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열폭주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하는 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불이 꽤 크게 났죠. 예. 차량 위에 불길이 치솟는데 이 소방대원들이 물을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계속 뿌렸는데 불길이 죽질 않았습니다. 네. 결국 차량을 모조리 태운 뒤에야 불이 잡혔습니다. 2시간 50분이나 걸렸는데요. 토요일 오후 5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서비스 센터에 맡겼다가 불이 난 걸 본 차량 주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불이 난 건가요? 일단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배터리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차량은 도로를 달리던 중에 이 전력 감소됨, 주행 불가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시동이 꺼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차량을 센터로 옮겼고요. 그런데 이 센터는 휴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차량에서 물이 끓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 번쩍 불꽃도 튀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폭발음이 나고 이 차주인이 이상하다 싶어서 직접 119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과 소방이 도착한 뒤에도 폭발음이 들리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열폭주 현상 때문에 불을 끄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이 높아지길래 그래요? 이게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요즘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죠. 네. 열폭주라는 건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보통 짧은 시간에 열이 한 700도, 많게는 1000도까지 올라가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라는 걸 말합니다. 와. 이 배터리라는 게 사실 막대한 에너지를 한 번에 응축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배터리가요. 그래서 불을 끄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화재 때도 소방차만 13대가 출동했대요. 네.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량 화재가 났을 때보다 물을 한 수십 배, 많게는 100배 정도 더 써야 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전기차 한 번 불나면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매번 그럼 이렇게 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또 이제 소방대원들은 또 테슬라 차량, 이 전기차 차량 취급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전원이 꺼지면 문 그리고 트렁크가 닫혀서 열기가 어렵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2020년이었죠. 이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났는데 안에 갇혀있던, 정신을 잃은 채로 갇혀있던 이 차주가 숨지는 일, 이 구조가 지연돼서 아이고. 숨지는 일도 있었죠. 문을 못 여니까. 네,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고 밖에서 열려니까 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전기차는 또 화재 확산 속도도 빠른데요. 불이 나면은 직접 끄려 하기보다 일단 몸을 피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이도성 기자가 보도한 요 내용은 3시간 만에 불이 꺼졌지만 길게는 막 12시간 동안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당국이 개발한 게 이동형 소화수조라 그래서 일종의 그 이동형 수영장 같은 거죠. 거기다가 불에 타고 있는 그 전기차를 아예 넣어서 넣어버리는구나. 꺼버리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모든 소방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 대응책도 많이 좀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겨루기 1시간인데요. 이게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 제자와 겨루기를 한 30대 합기도 관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1시간 동안 무려 150여 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1시간 동안 150대면 이건 거르기가 아니라 거의 폭행 아닙니까? 사실 좀 일방적인 폭행에 가깝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고 헤드기어를 써라 그리고 글러브를 껴라라고 하고 이 관장 본인도 글러브를 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만 겨루기지 사실 겨루기라는 건 체급을 맞춰서 하거든요.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데 30대 관장과 11살 제자였습니다. 사실 이게 겨루기라고 보기 어렵겠죠. 상대가 되겠나요? 이때
때려서 넘어뜨리고 또 일어나면 또 넘어뜨리고 아유. 반복하면서 150차례 정도 때렸다고 합니다. 그건 완전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사건 보름전에 이 제자가 이 PC방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관장과 약속을 했다고요. 이걸 받아낸 거죠. 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도 PC방에 갔대요. 이를 어기지 않았다. 이를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요. 결국 이 관장 이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합의를 마친 피해자가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저는 이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제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다쳤겠죠. 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또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월급보다 축의금입니다. 오.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저도 봤어요. 보셨죠? 네. 저 좀 황당했어요. 한 30대 직원이 이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입사했는데 당연히 그럼 동료들이 축의금을 내잖아요. 네. 회사에서 화환도 보내주고 네. 축하금도 보내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 직원이 네.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를 했대요. 아, 바로 퇴사했다. 대박이죠. 바로? 한 달 만에 네. 그 월급보다 축의금을 더 많이 그 회사에서는 받은 것 사실 같은데. 그런 셈이죠. 이두성 기자도 네. JTBC 입사하자마자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많이 안 친한데 저한테 이 청첩장을 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입사를 하고 그래도 한 7개월, 6개월, 반년 정도 있다 결혼하고 지금도 열심히 바로 다니고 퇴사 안 있잖아요. 했어요. 그렇지. 열심히 다니고 네네네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직 인사도 없이 그냥 퇴사를 홀로 해버렸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동료겠죠. 동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시지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자그마한 답례품이라도 하나 주지도 않고 입 싹 닫고 나가버리니 괘씸하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이 다른 사연들이 뭐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죠.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황당하죠. 그 또 주말에 쓸 거잖아. 그렇죠. 또 그 시간을 내서 갔고 돈까지 냈는데 사라진다? 이거 황당하죠? 네.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축의금 관련해서 최근 갑론을박이 벌어진 다른 사연도 있었습니다. 예. 이 직장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이 선배가 본인 결혼식에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축의금도 10만 원을 냈는데 이걸 두고 이 선배가 무슨 거짓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너 아내 데리고 와서 밥 먹고선 그거밖에 안 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10만 원만 내고 아내까지 데리고 밥 먹냐? 이러면서 이게 회사에서도 계속 핀잔을 주고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두 개인데 이런 왜 느낌이구나. 그거밖에 안 내냐. 근데 사실 이 축의금 문제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실 뭐 경제 상황이나 고려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뭐 와준 거 생각하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식대 자체가 워낙 있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어려워요. 이게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하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뭐 얼마를 줬냐 특히 뭐 이렇게 결혼을 한 이가영 앵커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쉬워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전 조금 더 해가지고 주거든요 선물로. 그래요? 이게 너무 몇 년 지났으니까 네네네. 물가 상승률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명쾌하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오. 지난해 한 결혼정보 회사가 한 건데요.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축의금 평균 78,900원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축의금이 저 정도인데 53%가 10만 원 미만 그리고 45%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또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는 무려 83%가 친밀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상황과 주변 사람이 내는 액수 눈치 좀 보겠다는 거죠. 이게 각각 9% 4%였습니다. 5만 원은 없네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 그러게요. 아니 가영 씨, 도성 씨 그 결혼식 때 네.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서요. 네. 뭐 법으로 딱 정한 게 없어서 항상 이런 건 좀 왈가왈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